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라니맘닷컴에서는 이버맥틴, 프라지칸텔, 알벤다졸을 비롯한 광범위한 구충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히사모 가족 여러분, 10월 16일 히사모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정오 뉴스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한인타운에서 있었던 차량 충돌 사고 소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오전 11시 정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3가와 4가 사이 세라노 에비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찌됐든 렉서스 차량과 픽업 트럭이 충돌을 해서 픽업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렉서스 차량의 운전자가 70대 한인 여성으로 밝혀졌는데요. 힐앤런의 혐의를 적용해서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좀 더 조사해 봐야겠고, 이 한인 여성의 증언에 의하면 먼저 다른 차가 본인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가운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교통사고도 조심하셔야겠지만 힐앤런은 자칫하다가는 굉장히 큰 혐의를 뒤집었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서서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더 큰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그 TV 토론이 무산된 가운데 각자의 후보가 각기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들 보셨겠지만, 근데 같은 시간대에 이거를 방송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 다 보셨듯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사회자가 굉장히 덕담을 주고받으면서까지 굉장히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잘 마무리가 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하고 시종일관 날선 공방을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딱 봤을 때 바이든의 TV 인터뷰가 훨씬 더 잘 된 모습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또 시청률도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미국의 지지율은 바이든이 앞서고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4년 전의 대선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경합주에서의 승리가 대선의 판가름을 결정짓는데, 지금 경합주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힐러리와 붙었을 때보다 더 지지율이 좁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바이든 측에서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더불어서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버지 바이든의 등에 아버지를 아버지 백 믿고 중국의 어떤 에너지 관련 회사로부터 사익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노트북이 해킹이 되면서 이메일이 유출되면서 좀 그냥 여러가지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그런 것들이 좀 터져 나오는 이런 악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이번 미국 대선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그래도 좀 어제 대선을 보면서 희망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자가 계속 추궁하니까 마지못해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 부분이 그나마 많은 위로. 왜냐면 많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가 지면은 저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종종 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미국의 앞날을 굉장히 붙잡는 굉장히 안 좋은 불확실성의 모습이었거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하원이 원하는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수용할 뜻을 밝히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반대가 또 마지막 걸림돌로 나서고 있습니다. 참 이게 보통,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정도에는 그래도 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는 공방 속에 결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 경기 부양안이 선거 전에 타결되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한 표에 극심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치료받았던 여러 약물 가운데 하나가 렘디시비르거든요. 근데 WHO에서 이건 코로나에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발표를 냈습니다. 당연히 이 렘디시비르의 제약회사인 길리어드는 뭐 난리가 났죠. WHO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 뭐 회사의 명운이 갈린 문제니까. 그래서 일단은 반발하고 나서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클레이튼 커쇼, 다저스의 커쇼가 또 무너졌습니다. 5회까지는 참 잘 던졌거든요. 근데 6회 때 또 무너지면서 지금 다저스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1승 3패고요. 한 번만 더 지면 챔피언 결승전에도 오르지 못하는 참말로 망신살 뻗친. 그렇게 되면 저 터쇼는 죽을 때까지 저 트라우마 저걸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로버트 감독도 경질될 것이 확실시 되어 보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시합이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가 후진국은 후진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사실 뭐 멕시코를 비롯해서 남미의 나라들에 대한 좀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좀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멕시코 전 국방장관이요. 카르텔 마약 밀매를 도운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참 2012년에서 2018년 불과 2년 전까지 멕시코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시엠푸에고스 미 검찰에 뇌물받고 카르텔, 이 마약, 멕시코의 가장 지독한 마약 밀매 조직이죠. 여기를 도운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마약 조직에 뒷돈 받고 뒤를 봐줬다고 하는 사실, 멕시코가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혀를 끌끌 차는 일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23명 가운데 무려 절반 가까이 해당되는 11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미국이 지금 뭐 선두 다툼을 하나요? 백악관도 초토화, 민주당도 초토화, 브라질의 장관급들도 초토화. 참 답답합니다. 국제 유가가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0.2% 하락한 가운데 주춤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 히사모가 뉴스 때 알려드린 것처럼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환자가 800만 명을 넘기면서 3차 확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3,500조 원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코로나 지출로 인한 겁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됐든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도 이 안에 포함이 되겠죠. 분명 코로나는 잡힐 거지만 이 코로나의 후유증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미국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세계 언론들이 코로나 확진과 코로나 사망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많은 뉴스들이 그냥 간과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코로나 한번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미국 뉴스 끝물에 이거에 대해서 보도하는 한국 뉴스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백악관을 드나들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사투 벌이다가 회복된 전 뉴저지 주지사가 있거든요.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마스크는 써야 했었다. 마스크 쓰자 라고 하는 그런 커밍아웃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선거에 나와서 자기 마스크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 것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1.9% 상승했습니다. 최근 석 달 새 가운데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잘하면 올해 한해 코로나 백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 아시죠?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의 내달 말 다음 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 신청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상실험을 다 마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부작용이 없는 백신만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해 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신문하다시피 당황케 했던 NBC 앵커 이름이 거슬입니다.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후일담을 들어보니까요. 몇 년 동안 어제의 그 인터뷰 하나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27년의 방송 베테랑의 이제 베테랑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말빨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피해갈 거를 다 알고 인터뷰를 준비한 저런 앵커가 진정한 프로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미국 현지 한인 방송국의 앵커분들 가운데는 저런 분들이 안 나올까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한편으로 굉장히 시원시원한 진행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1차 TV 토론 때 보여줬던 그 사회자의 당황하는 모습과는 너무 상반된 모습으로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우치 소장이 이제는 영구 이혼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을 향해서 저 사람 민주당원이야, 마스크 쓰는 것도 오락가락해 하면서 또 그렇게 확 갈라치기 하고 있는데, 갈라치기를 하면 할수록 본인의 적들만 쌓여간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중국의 유학생들, 특별히 미국의 유학원 중국의 유학생들한테도 심한 불똥이 터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 기존에 작년까지 3만 명에 해당했던, 저렇게 많았나요? 미국의 유학생들이 3만 명에서 8명, 단 8명으로 미국행 비자가 거부되었다라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크루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할 때 그 크루즈가 아니고요. GM,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 자회사입니다. 이 크루즈가 15일 어저께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자율주행 시험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험 못지않게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플러스 인공지능을 통한 자율주행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우리가 운전할 때 머지않아 우리가 운전하지 않아도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 비행기 안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 확산 위험이 거의 없다는 통계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에어로졸의 영향인데요. 이 비행기의 그 에어컨이라든지 이 에어로졸 환풍의 그 어떤 루틴, 흐름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빠져나가는 건데, 실제 코로나 감염자가 에어로졸 0.003%만 다른 승객 호흡 가능한 거리에서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99% 이상이 6분이면 기내에서 그 에어로졸의 모든 것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감염이 되려면 54시간, 그러니까는 이틀하고도 몇 시간 더 꼬박 감염자 옆자리에 앉아야지만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행기에서는 코로나 잘 안 걸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또 실험도 했다고 하니까는 받아는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 밀폐된 비행기 공간 안에서 여러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요. 지금 어찌됐든 미국의 수많은 비행 기업들이 뭐 델타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롯해서
수많은 항공사들이 부도 직전에 모인 가운데 아마 그들을 좀 돕고자 하는 기사인 것 같은데요. 실제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이든의 의혹을 앞다투어 보도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서는 이러한 기사들의 트윗을 과감히 차단시켰습니다. 일단 가짜 뉴스일 확률이 높고 일단 진위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다 이렇게 차단을 시켜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측에서 강력 반발하면서 소송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시카고 대학 MBA에서 100여 명이 코로나 발병이 됐는데요. 마스크 없이 대규모 모임을 가진 게 이유라고 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도 그렇고요. 가족 단위 또는 어찌됐든 이 4명 5명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거든요. 돌아오는 땡스기빙 데이 때는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함께 모이면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서훈 안보실장이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방부 장관도 건너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25 전쟁의 종전선언과 관련된 것을 협의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비핵화 과정과 함께 논의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끝난 아마존 프라임데이 단 이틀 만에 작년 대비 전체 매출이 무려 60%가 올랐답니다. 작년에 오더가 100건이었다면 올해 프라임데이는 160건이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셨나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아마존, 코로나의 가장 큰 혜택을 입고 있는 아마존이 이번 프라임데이도 성공적으로 치름으로 인해서 더욱더 돈 많이 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이 뉴스 이후에 좀 보여드리게 되는 아마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아마존의 비리, 쉽게 말해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직원들의 방역 수칙을 위해 해달라라고 건의했더니 땡가당 목을 잘라버리고 하는, 그래서 지금 베이조스 집 앞에서 항의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마존에 한때 근무했던 매니저와 직원들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쉽게 말해서 아마존에 대한 이 폭로, 시위, 이 기사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이 정말 이 미국의 모든 이 소매업을 독점하다시피 거대한 공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인데요. 그 베이조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재벌들 가운데에서의 인격 문제에 있어서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회사에서 코로나 시절에도 저렇게 열심히 일한 자기 식구들, 아마존의 직원들, 기존 직원들을 챙기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인원들을 아무리 뽑아봤자 역사는 그를 준엄하게 평가할 겁니다. 죽어서 가지고 가지도 못할 돈 저렇게 벌지 말고 일단 아마존에서 근무하는, 특별히 아마존의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근무하는 이들을 좀 더 챙길 수 있는, 기계로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좀 더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아마존 경영진의 분발을 히사모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코로나 후유증의 영상까지 보시고 고급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히사모 가족 여러분, 정말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지요. 벌써 10월도 16일 절반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은 항상 할로윈 데이인데 이번에는 출입긴 출입할 수 없고, 다음 달에 땡스기빙 데이, 또 그 다음 달은 크리스마스 다가오지만 굉장히 우울한 가운데 올 1년, 코로나 이야기하다가 1년이 다 간 것 같은데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와의 악연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사실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힘내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또 좋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입니다.
그제부터 이틀간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임데이라는 연례 할인 행사를 열었는데 업계에선 75억 달러에서 최대 9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규모입니다. 안 그래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아마존이 전염병 대유행 시대를 맞아 이른바 초대박이 난 것입니다. 올 들어서만 주가는 7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입니다. 2분기 매출이 889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0% 늘었습니다. 성장세가 아주 무섭죠? 그런데 회사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 회사의 전현직 노동자들은 미국 전역을 돌며 회사가 부당하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프라임데이 보이콧 운동까지 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그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의 뉴욕 집 앞에서 아마존 전현직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5년간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일했던 크리스 씨는 지난 3월 다른 직원 4명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겨서라고 했지만 크리스 씨 생각은 다릅니다. We had no facial masks back then. We had no cleaning supplies. A lot of my employees were getting sick, and I felt as a supervisor, it was my responsibility to say something. I held a protest outside of JFK Staten Island. 2 hours later, after that, I was fired. 곧바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고 회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7달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LA와 뉴욕 등 미국 곳곳에 있는 베이조스 회장 집 앞에 섭니다. 아마존 주가가 급등하면서 베이조스 회장의 자산은 1년 전보다 60%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세계 1위 부자입니다. 7월엔 우리 돈으로 하루 15조 원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급 $30, 코로나19 위험수당, 그리고 해고 직원 복직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꿈쩍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1 trillion company that refuses to do that, that's unacceptable.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however long it takes for them to listen to us and agree with us. 아마존은 이달 초 뒤늦게 사내 코로나19 감염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까지 2만 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 감염률이 미국 평균보다 낮은 1.5%라며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We want people to have the right to take off work whenever they feel sick, and we also deserve to get paid better.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미 연방 정부는 필수 노동 분야를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필수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최소한의 하한선은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거대 필수 사업장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So really, it has an enormous amount of power and influence in our society, and it could be using that for good, right? It could be paying its workers a good wage. It could be implementing health and safety standards.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은 연말연시 수요 급증 등에 대비해 앞으로 10만 명을 더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뉴욕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보경 특파원, 한국에서도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은 곳도 있고 특수를 누리는 곳도 있는데 아마존은 후자인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파산 절차 들어갔습니다. 로드테일러, 니만 마커스, 센츄리 21, 그리고 시어스 등등 아주 많은데요. 이런 와중에 모두 아마존으로 몰려가서 결제 버튼 눌렀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마존은 현재 미국 온라인 상거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몸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견제하자는 취지의 미 의회 보고서도 나왔죠. 네, 하원에 반독점 소위원회라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독점적 거대 기업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그 힘을 남용하는지 조사한 보고서가 지난 6일 공개됐습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면서 그 안에서 자사상품도 팔고 있는데 위원회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마존에서 물건 파는 230만 개 기업 가운데 40% 가까이가 매출 전부를 아마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존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결론은 아마존을 쪼개야 한다는 건데 실제 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급기야 일부에서는 아마존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아마존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의 일부 시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유는 아마존이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소 급진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아마존의 공공성이라는 이슈를 던지고 있는 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규제는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모두 다르게 돌아가겠지만 전염병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경제 구조에서 생겨나는 기업 이윤의 정당성,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한 2만 5천 명쯤 됩니다. 그 가운데 완치된 사람이 2만 3,180명입니다.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다 낫는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병일 기자가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성덕 간호사는 지난 3월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끝내고 시골 빈집으로 들어가 스스로 격리하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의사 선생님 붙잡고 울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43일 만에 완치돼 퇴원했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힘 많이 떨어져서 한 4시간 정도만 지나면 방전이 되는데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참고 버티는 거예요. 게다가 퇴원한 지 5달이 지났는데도 미각과 후각이 되돌아오지 않다 보니 일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냄새로도 이게 혈변인지 아니면 감염된 변인지 이런 걸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보고는 하기 힘들고 해야 된다면 직접적으로 코에다 가까이 대고 맡아봐야 돼요. 이 젊은 부부도 지난 5월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감염 이후엔 별다른 고통은 없었는데 완치돼 퇴원한 뒤부터 전에 없던 이상 증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 쪽에 통증이 오는 이런 쑤시고 저리고 불타오르는 듯한 통증이 그냥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답답한 건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MRI와 초음파 검사까지 다 받아봤지만 증상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도 이상 소견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전혀 이상 소견이 없으니 저희는 더 답답하죠.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143명을 조사한 결과 87%가 완치 후 1개 이상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로감, 호흡곤란, 관절통, 가슴 통증 등의 순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딱 어느 시점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일정 부분 조금씩 남아있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장기에 후유증을 남기고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한 수준입니다. 지난 5월 외국에서 일하고 귀국한 뒤 격리 도중 확진된 김모 씨. 김 씨로부터 감염된 사람은 없었지만 가족들은 완치 5달이 넘도록 죄인 같은 심정으로 이를 숨기고 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피해를 입어서 그걸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한데 그냥 몇 동 몇 토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버리거든요. 한 대학 교수의 부인은 대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감염됐는데 완치 후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피하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걸 듣고 나서 제 아내가 결심을 했죠. 상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완치자들을 조사한 결과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건망증 등 신체적 후유증 다음으로 불안감과 우울감, 수면장애, 대인기피 등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후유증 조사에 나섰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로 표본이 30명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 그리고 완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나인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김동연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도록 도와주면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옵티머스에 1,000억 원대 자금을 투자한 전파진흥원과 중개에 나섰던 대신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옵티머스 경영진들은 첫 재판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주말 다시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위법 행위로 감염이 확산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선을 2주 남짓 앞둔 미국에선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잇따르면서 총기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합주에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한세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년층 감소와 맞물려 군을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모병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는데 쟁점을 짚어봅니다.